1999년 봄, 미국의 한 강연장. 청중 수백 명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의 남자는 느릿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2045년, 인간의 지능은 기계에 의해 완전히 넘어설 것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온 사람도 있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레이 커즈와일. 그는 단순한 미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여러 번 바꾼 발명가였습니다. 문자를 읽어내는 광학 인식기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음성 변환기, 전자 피아노의 음색을 혁신한 신시사이죠. 그가 만든 기술들은 이미 수천만 명의 삶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과장일까요? 아니면 예언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 답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는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1948년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가였고 어머니는 예술가였습니다. 어린 레이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논리와 감성, 그리고 정밀함과 창의성. 그가 처음 컴퓨터를 만난 것은 12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방 한 칸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커즈와일의 눈에 그 기계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 15살의 그는 컴퓨터로 작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7살에 미국 과학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CBS 텔레비전에 출연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에 입학한 그는 훗날 컴퓨터 과학과 문학을 복수 전공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스스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그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의 선구자, 음성 합성 기술의 아버지, 전자음악 혁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식어는 이겁니다. 예언자. 하지만 그 예언이 탄생하기까지 그에게는 단 하나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왜 기술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내일은 또 조금 더. 그렇게 꾸준히 천천히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선형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성장한다. 우리의 직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수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를 한 번 접으면 2겹이 됩니다. 2번 접으면 4겹, 3번 접으면 8겹, 3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100km를 넘어섭니다. 지구 대기권 바뀝니다. 40번 접으면 그 높이는 달까지 닿고도 남습니다. 처음 몇 번의 접기는 너무 느려 보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과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커즈와일은 여기서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입니다. 기술은 발전할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더 빠른 컴퓨터가 더 빠른 컴퓨터를 설계한다. 더 강한 인공지능이 더 강한 인공지능을 훈련한다. 그 가속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빨라진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의 기술 발전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연산 능력, 인터넷 연결 속도, 유전자 분석 비용, 트랜지스터 집적도, 모든 그래프가 동일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반복된다. 기술이 바뀌어도 속도는 유지된다. 1983년, 커즈와일은 처음으로 공식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00년대 초 컴퓨터는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길 것이다. 당시 컴퓨터 과학자들 대부분이 비웃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BM의 딥블루는 가스파로프를 꺾었습니다. 그는 예측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대 무선 인터넷이 어디에서나 연결될 것이다. 2020년대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측들이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측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란 단순히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발전의 속도는 인간이 추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특이점 이후의 세계는 특이점 이전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 마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이 시점을 2045년으로 특정했습니다. 26년 뒤 지금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무렵
많은 독자 여러분이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커즈와일의 예측은 항상 두 종류의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열렬한 지지와 격렬한 반발. 비판론자들의 주요 논지는 이렇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계산이 아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라고. 감정, 직관, 창의성, 이것들이 알고리즘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기술 발전은 결코 선형적이지 않다. 그러나 지수적이지도 않다.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기술에는 장벽이 있고 정체가 있고 후퇴가 있다고. 에너지 혁명, 항공, 우주, 핵융합, 예상보다 훨씬 느린 분야들이 존재한다고. 특이점은 종교적 개념에 가깝다.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특이점에 대한 믿음이 과연 과학인가? 신앙인가?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을 얻는다는 그의 비전. 그것은 기술 예언인가? 디지털 종교인가? 커즈와일은 이 모든 비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나는 정확한 연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예측 중 약 86%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틀렸다고 확신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 2012년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커즈와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구글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커즈와일은 수락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4.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구글에서 그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며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 그것은 단순한 번역이나 검색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진짜로 대화하는 기술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특이점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커즈와일은 믿습니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심지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매일 150여 개의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혈액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내가 할 일은 특이점이 올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보급 속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기계가 쓴 글인가? 이것이 정말 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인가? 하지만 커즈와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는다. 이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실제로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가 출판된 것은 2005년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대 초 인간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챗 GPT는 2022년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된 곡선의 일부였습니다. 커즈와일은 지금 이 순간을 폭발 직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 접기로 치면 이제 20번을 넘어가는 시점.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커즈와일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현재의 눈으로 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내일을 판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판단 방식입니다. 1995년 인터넷이 처음 대중에게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도구일 뿐이다.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키보드 없는 스마트폰은 실패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틀렸습니다. 커즈와일은 다른 방식으로 봤습니다. 그는 현재의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곡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곡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100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방향을 읽는 사람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77살. 그는 여전히 구글에서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4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예측이 완전히 맞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특이점이 2045년에 올지, 더 늦게 올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아닐지, 그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한 가지는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의 직관보다 빠르다. 2024년 인공지능은 수십만 명의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법률 문서를 분석합니다. 의사보다 더 빠르게 암을 진단합니다. 기사보다 더 유려하게 글을 씁니다. 이것이 특이점인가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그 방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커즈와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정확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의 눈입니까? 아니면 변화의 방향을 읽는 눈입니까?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두렵습니까? 기대됩니까? 혹은 무관심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